좋은 아침입니다. 9월 6일 오늘의 보험 재테크 이슈 보타쿠가 전합니다. 자, 치솟는 실손보험 손해율 결국은 수술 때 올라 칼을 댈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자, 이 기사부터 좀 보도록 하고요. 사상 첫 마이너스 물가 대한민국 결국은 금리 인하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2000선 회복했는데요. 한 달 만이죠. 어떻게 될까요? 전문가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고 신용등급, 등급제에서 점수제로 개편됩니다.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지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실손보험 말도 많고 탈도 많죠. 뭐 다 아시다시피 우리 소비자분들 만나면 실손보험 오른 어떤 통지서라든가 이런 거 딱 보시고 뭐 보험료 상승해서 빠져나간 거 보면 야 내가 병원도 가지 않았는데 왜 내 보험료가 오르냐 이런 말씀 하시는데 결국은 칼을 대기로 했고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현재 차등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보험의 기본적인 어떤 원리 구조를 벗어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어떤 예를 들었냐, 백내장 수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우리 도수치료 얘기가 나오는 거죠. 결국은 뭐 과잉 진료라든가, 예, 그리고 의료 쇼핑 이런 얘기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건데, 뭐 제가 어제도 부산 강의를 갔다가 그 한 강사님과 얘기를 나누면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병원에 갔는데 일단 어떻게 물어보냐고요? 병원에서는 가장 먼저 물어보는 게 실손 있으세요? 예, 어떤 의미인지 아시죠? 수술을 하는데 실손 있으세요? 일반 수술 뭐 100만 원, 로봇 수술 500만 원. 그러면 병원비 받을 수 있다? 예, 로봇 수술 진행을 하죠. 저 같은 경우도 100% 실손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상의 의료비 갖고 있거든요. 일반상의 의료비 같은 경우도 아시다시피 뭐 운동하다 다쳐서 침 맞으면 본인 부담금이 없기 때문에 1000만 원 한도로 다 받을 수 있습니다. 100%. 예, 어떤 의미인지 아시죠? 결국은 이러한 그 실손보험 제도, 우리나라 3,400만 명 이상이 가입되어 있고, 가입한 분들마다 다르죠. 뭐 100%짜리 있고, 90%짜리, 80%짜리도 있고, 또 여기에 이제 세 개의 그 우려된 항목이 빠진 실손을 가입하신 분들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결국은 문제는 그 차이는 있지만, 핵심은 뭐냐면 내가 병원을 가면은 병원비를 돌려받을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어떤 문제점을 야기시켰냐. 결국은 내가 어떻게 보면은 그 의료 진료의 서비스를 좀 더 적극적으로 받을 수 있게 만든 거죠. 이게 잘못됐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과도해지면서 도덕성의 문제가 만들어지고 그리고 또 이제 역선택 결국은 이러한 문제들을 만들어내고 있다라는 거죠. 일단 어제 회의를 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라고 회의를 한 게 지금 손해율이 130%에 육박한다라고 합니다. 자, 그 5조 1,200원이 200억이 나갔는데 3조 9,700억이 거쳤다라는 거죠. 어마어마한 손해죠. 당연히 뭐 우리 자동차 보험 손해율 갖고 엄청나게 얘기하면서 저도 요번에 갱신이 되는데 대래 보험료가 올랐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17% 올랐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올랐는데 자, 실손보험은 이러한 손해율이 결국은 소비자들한테 반영이 될 건데 지금 40세인 사람이 20년 후에는 7배 오르고요. 70세는 17배나 오를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과거 그 자료에서 보면은 뭐 80세가 되면 실손의료보험 담보만 60만 원이 넘을 거라고 하거든요. 뭐 이런 자료도 우리가 이제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심각한 거죠. 뿐만 아니라 문재인 케어 통해서 건강보험에서 급여가 커지면 결국은 이것이 실손보험 부담을 낮출 거라고 했는데 이게 반대작용을 했습니다. 저도 사실 이 얘기가 나왔을 때 이 제도가 이렇게 확대되면은 이게 줄어들겠다. 그러면서 소비자들한테 어떤 얘기를 했냐면 대한민국이 뭐 의료제도가 뭐 굉장히 좋아져서 병원에 가서 병원비 한 푼도 안 내면 실손보험이 없어질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사실 대한민국이 실손의료보험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는 여기서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냐면 뭐 일본과 독일 같은 경우는 건강보험 보장률이 80%가 넘는데 우리나라는 62.7%에 불과하기 때문에 실손보험이 들어와서 이거를 71.6%까지 높여놓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제도다라고 하는데 이
필요한 제도가 늘 이제 긍정적인 측면이 있고 부정적인 측면이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급격한 손해율과 어떻게 보면 이러한 이제 보험료 상승이 소비자의 이제 부담으로 이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부담이 또 굉장히 소비자별로 차등이 되다 보니까 결국은 차등제 얘기까지 나오는 거죠. 그래서 뭐 영국의 최대 건강보험사 같은 경우는 보험료가 14등급으로 구분해서 1등급과 그 마지막 등급 차이에 보험료가 70%까지 차등 적용을 하고 있다랍니다. 이거를 도입하는 것이 결국은 이러한 문제점들 해결하는 가장 큰 그 뭐 수술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뭐 물론 이제 비급여나 그 급여 이러한 그 체계들도 조정을 해서 이 문제점들 해결할 수 있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뭐 핵심인 거는 결국은 이 소비자의 이러한 적극적인 행위, 특히 이제 병원에서 하는 그러한 행위, 가장 먼저 물어보는 거, 이러한 것들을 좀 이제 개선시킬 수 있다라고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도 몇 가지 이제 그 자료를 보게 되면, 뭐, 의료 쇼핑 과잉 진료 여전하다. 그리고 매년 보험료 인상 불가피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그 새로 그 신실손보험이 나왔는데 이게 손해율이 첫 해는 58.5%였는데 얘도 상반기에 92.6%까지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이거는 어디 가나 다 적용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신실손이라면 뭐 다시다시피 도수치료 주사 MRI 이거 뺀 걸 말하는 건데 뭐 이거를 선택 가입할 수 있고 이게 이제 과거와는 달리 이제 한도를 두어서 과잉 진료나 이런 것들을 좀 막고 있는 건데 그래도 여전히 여기에도 보험료가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죠. 무튼 문제점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도 뭐 잠깐 SNS 상에서 강사분들 다른 분들과 이야기 나온 것들이 뭐 과거의 실손을 착한 실손으로 갈아태우는 이 문제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핵심 뭐냐면 뭐 정답은 없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컨설팅의 방향은 그 소비자와 우리 컨설턴트가 대화를 통해서 정보를 통해서 이걸 해결해야 되는데 문제로 꼽은 것은 교육이죠. 결국은 제가 이제 이 어떻게 보면 세대 차이, 세대 간 갈등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지금 영업 활동을 시작하시는 최근에 계신 분, 이 컨설턴트 분들은 그 과거의 실손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교육을 통해서 받게 되는데 이런 과거의 실손과 지금 착한 실손의 어떤 정보에는 굉장히 이제 과거의 실손의 정보를 습득하는 데는 게을러지고 위에서는 자꾸 이걸 어떻게 시키냐면 야, 착한 실손으로 갈아태우는 거를 미끼로 이제 활용하는 거죠. 그래서 영업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 단지 이러한 그 미끼로 활용을 하면서 보험 영업의 매출을 끌어올리는 데만 혈안이 돼 있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들이 결국은 나중에 큰 소비자 피해로 이어지고 결국은 이 피해는 또 본인한테 돌아올 수 있다라는 거죠. 컨설팅의 방향은 본인이 결정하되 명확하게 좋은 교육이 필요한 거고 이러한 교육을 받고 명확하게 내 컨설팅 방향을 잡아야 되는데 뭐 위에서 시키는 대로만 그러한 정보만 뭐 과거에 이제 뭐 재해와 상해가 재해가 훨씬 더 상해보다 광범위하다 이러한 잘못된 교육들을 가지고 배우는 입장에서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분들을 탓할 수가 없는 게 당연히 보험을 처음 시작할 땐 정보가 부족하고 교육을 통해서 이것들을 만들어 가는 건데 참 뭐 다시 말씀드리면 뭐 이제 선배님들이 또는 보험 정보가 좀 더 많은 정보를 갖고 있는 이러한 이제 경험이 많은 분들 이런 것들을 많이 해소할 필요가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무튼 심각한 실손의료보험에 대해서는 앞으로 굉장히 많은 문제점들이 야기될 것 같고요. 뭐 말도 안 되는 앞으로 일들이 펼쳐질 것으로도 좀 보고 있습니다. 자, 재택 관련 기사로는 사상 첫 마이너스 물가가 나왔죠. 1.0에서 0.9로 떨어지면서 그 폭이 그렇게 크진 않지만 문제는 결국은 저물가, 디플레이션 이야기가 나오고 디플레이션은 뭐 아시다시피 가장 경제 악이죠. 예를 들어서 오늘 500원 하는 물이 내일 400원 떨어지면
우리는 이제 소비를 줄일 것이고 결국 이 소비가 줄어든다라는 건 경제에서 가장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금리 인하에 좀 더 힘을 실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아시다시피 이제 한번 이제 그 인하를 이제 최근에 이제 동결을 했고 그 다음에 올해 말이나 내년에 두 차례 인하를 통해서 1.0까지 낮추겠다라는 어떠한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거에 이제 힘을 더 실다는 얘기고요. 결국은 금리를 인하한다라는 건 돈을 푼다라는 거고 돈을 푼다라는 것은 물가를 끌어올리는 어떤 이제 정책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쪽에 좀 힘을 실었고요. 또 금통위 위원회 이제 그 내용을 보게 되면 그 복수로 금리 인하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지난번에 이제 금통위원장이 또 언급했다라는 부분 그리고 하느니 또 그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라고 해서 이 또한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좀 힘을 실은 그 표현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반대되는 얘기도 있지만 결국 지금 상황에서 이제 금리 인하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좀 시장을 좀 끌어올릴 필요가 분명히 있다라고 전문가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 코스피 2000 회복했습니다. 결국은 엄청나게 위험하고 불확실하다고 얘기를 했는데 끌어올린 이제 지표들이 뭐냐? 결국은 중국이 그 이제 생각보다 지표가 좋게 나왔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가 경제 앞으로 방향을 좀 설정할 수 있는 그 이제 PMI 지수라고 해서 이게 50을 넘으면서 50 밑으로 떨어지느냐 올라가느냐에 따라서 시장을 이제 판단할 수 있는데 이게 좋게 나왔고요. 어떻게 보면 경기 이제 확장신으로 나온 거죠. 그리고 굉장히 우려했던 홍콩의 이제 시위가 좀 평화적으로 해결된 조짐을 보이고 있고 그 JP 모건에서 하반기에 반도체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는 이러한 이제 전망을 내놓으면서 미국 반도체가 이제 호조를 띄고 또 국내 증권사에서도 이러한 것이 좀 살아날 거야. 10월 정도에는 어떻게 보면 바닥을 찍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코스피가 2000 반등을 했습니다. 뭐 반등에 대한 이야기는 지속적으로 좀 드렸었던 것 같고요. 뭐 물론 이제 전문가분들의 견해를 갖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함부로 말씀드릴 수 없는 부분이지만 어떻게 보면 뭐 위기가 기회다라는 너무 이제 뻔한 이야기를 갖고 조금씩 장기적인 안목으로 매수하는 것도 좋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뭐 이게 이제 과연 계속 갈 것이냐 아니면 아직도 불확실성이 여전하냐 뭐 여전하죠. 근데 가장 핵심이 되는 거는 이제 FOMC에서 앞으로 열릴 이제 이 금리 방향에 대해서 한은도 이제 결정권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따라가고 금리 인하되면 이 대한민국과의 금리 격차도 또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금리 인하에 대한 폭을 또 높일 수가 있는 거고 이것이 또 시장에 좀 더 좋은 방향을 이끌 수 있는 계기가 분명히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네, 신용급대가 이제 등급제 점수제로 개편이 됐죠. 이미 1월부터 이제 주요 은행들에서 이거를 이제 시범 운행을 했습니다. 등급제 6등급, 7등급. 네, 중요하죠. 왜? 점수 차이는 별로 안 나는데 6등급과 7등급은 대출을 받을 때 하늘과 땅 차이라는 얘기죠. 6등급까지는 제도권 이용하는데 7등급 이용을 못하는 거예요. 그럼 다시 말하면 6등급 하위 그룹과 7등급 상위 그룹 사이에는 큰 점수 차는 없는데 불이익이 너무 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점수제로 바꾸는 것이 맞다라고 했고 결국은 점수제로 개편이 내년부터 전 금융권으로 확대됩니다. 그래서 가장 그 이제 효과로 본다라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점수를 통해서 그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줄어드는 거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7등급 상위에 포함한 사람들도 제도권 금융사를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기대를 하고 240만 명이 연 1% 수준의 금리 인하 효과를 볼 것이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물론 또 점수제로 가면 또 그 점수에 따라 해당되는 사람이 있지만 등급제와 점수제는 결국은 그러한 피해를 좀 더 줄일 수 있는 폭을 줄일 수 있는 거죠. 네, 뭐 필요한 제도라고 보고 있고 좋은 제도라고 보고 있는 것이고요. 네, 이러한 제도들이 개편을 통해서 점점 이러한 이제 피해자가 줄어드는 것은 굉장히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튼 벌써 한 주가 다 갔고요. 비 피해 없으시길 바라고 오늘도 어제보다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도타쿠였습니다. 고맙습니다.